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누메이드입니다. 모자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귀돌이 모자라고 해서 귀를 가리는 이런 모자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를 뜨고 있고요. 이게 5.5mm 바늘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바늘이 5mm네요. 5mm. 네, 치아오고 반부 5mm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뜨기 시작했어요. 이 귀돌이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쪽이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먼저 양쪽 끝을 여기 따로 뜬 다음에 여기를 연결을 해줘요. 앞에는 이게 앞하고 뒤하고 코스가 좀 달라요. 뒤는 좀 짧게 잡아주고 앞에는 좀 길게 잡아줘가지고 이거 이제 사슬로 코를 잡아준 다음에 사슬에서 코를 떠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 모양은 아시죠? 이게 보그 작품집에 나와 있는 모자이기 때문에 이 무늬를 보시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그냥 쭉 올라가다가 이거 아시죠? 바늘 비우기 중간에 해서 모양 내는 거 그거고, 여기는 안뜨기 하고 이 무늬가 잘 보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꽈배기가 한번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쭉 떠서 올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나중에 여기다가는 방울을 달아줄 거예요. 방울 달아주고 여기는 끈을 달아줄 거예요. 네, 요 모헤어로 뜬 거거든요. 요 모헤어 두 겹으로 해서 뜬 터번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일단 이렇게 무늬를 내서 다 떴고요. 끝에 가서 여기를 이 안뜨기 부분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꼬매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꼬매줄 거예요. 꼬매면 이게 요렇게 쓰는 모자인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할머니 거 같고 별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제가 써보니까 괜찮고, 색깔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살짝 더 보라기가, 파란색이 좀 더 많이 섞인 보라색인데, 이거 저희 엄마도 좀 탐내시더라고요. 굉장히 또 따뜻해요. 모헤어 가지고. 그래서 모헤어로 이거 뜨고 있고요. 갑분 또 제가 지금 뭐 뜨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가디건 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모헤어 두 겹으로 해서 뜨고 있었는데, 아까 이거 뜨다가 졸아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 전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케이프, 뭐 아무튼 케이프예요. 케이프. 이거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슈빌은 그래도 슈빌도 어느 정도 한 요만큼 떴어요. 요만큼. 여행 갔다 와서 한 요만큼 떴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한 요만큼 떴는데, 겉뜨기가, 이거를 제가 처음에 컨티넨탈로 했는데 컨티넨탈로 하니까 모양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예쁜 거예요. 여러분 딱 보이시죠? 여기는 컨티넨탈, 여기는 아메리카노. 딱 다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니까 더 이상 근데 사실 근데 이 컨티넨탈 이렇게 떠도요, 지금 코가 막 여기 엉망이에요. 근데 이렇게 떠도 사실 스팀 다리미 한번 촥 하면 얘네가 딱 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또 차이가 나니까, 이거 입고 나면 여기 딱 차이 날 것 같아요. 줄 가가지고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차이 나겠다. 그쵸? 딱 티 나죠. 여기 아메리칸, 여기 컨티넨탈. 그래서 얘는 아메리칸으로 마저 뜰 예정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뜨개를 시작했을 때는 그 파우치,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 파우치라고 해야 되나? 더스트백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네, 봉지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 뭐예요? 이런 파우치, 예를 들면 이런 파우치에다가 다 이제 해서 넣어놓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 프로젝트 백. 발음도 안 좋아. 프로젝트 백 뭐 해가지고 이제 이런 데다 넣어놨는데, 이게 뭐 할 게 너무 많아지면요, 프로젝트 백에다 넣어놓으면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케아 요 지퍼백, 뭐 이케아 게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케아 게 지퍼백이 워낙 큰 사이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다가 넣어놓는 게 최고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투명하게 보이니까 이게 뭐가 어디 있는지 딱 알고. 그래서 요즘에 저는 다 여기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도 먼지를 타니까 되도록이면 먼지 안 타게 이렇게 프로젝트백을 천에다가 안 하고 이렇게 비닐에다가 넣어 갖고 다니니까 딱 좋아요. 그리고 얘도 거의 이제 다 완성을 했는데 이제 여기 지금 안에 실 정리를 하다가 말았어요. 저는 실 정리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 정리를 좀 하면서 하려고 여기 실 정리를 얘는 거진 했고 얘는 안 했거든요. 안 하니까 난리도 아니죠. 근데 얘는 지금 다림질을 했고 얘는 안 했고 그래요. 다림질 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가 편물 차이가 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따가 이것도 다림질을 할 게 되게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면서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뭐 이게 뒤집어졌네요. 보이세요? 다림질 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 이게 단순히 편물이 이렇게 펴지고 안 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편물 자체도 느낌이 아무튼 달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거 뜨는 거는 지금 제가 요즘에 뜨고 있는 거는 그 보구과정의 작품집이라고 거기 소품들 나온 거를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게이지를 내거나 사이즈를 맞춰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를 그냥 뭐 바늘 사이즈를 변형을 해서 한다든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도안이 그러니까 실물 제도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림질 하는 것도 조금 다릅니다. 실물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 한 거에 맞춰 가지고 대서 핀 꽂아서 할 텐데 이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림질 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다림질을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안에 요거 실 정리를 다 하고선 다림질을 할 거라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도 배워보니까 이게 일자가 아니고 올라가면서 살짝 코가 줄여진 거거든요. 코를 줄여서 약간 라운드처럼 되는 거라서 다림질 하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림질 하는 거, 곡선 다림질 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하면 좋을 텐데 다림질을 언제 할란가 지금 뜨게 할 게 100만 가지라 가지고 얘도 이제 정리해서 다림질 하고 나서 옆선 입고 그다음에 목 부분을 마저 떠야 되고요. 요즘에 뭐 아가일무늬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는 이게 좋고 싫고 나는 이거 할 거고 안 할 거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저는 이런 아가일 무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 세로 배색을 정말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세로 배색에 또 아가일 무늬를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관심도 없었는데 네, 요즘 유행하는 아가일 무늬 패턴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스티치를 대각선으로만 이렇게 대각선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하려고요. 안에 일단은 저기 실정리 좀 다 하고 나면 대각선으로 스티치 놓는 거를 하려고. 저는 원래 그거를 몰랐어요. 스티치 놓는지 모르고 그 세로 배색하면서 또 가로 배색을 해야 되는 건가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위에다가 이 코 모양대로 해서 스티치를 놓는 수를 놓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도안에다가 표시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라고. 도안 표시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눈대중으로 하다가는 또 큰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중심 딱 잡아가지고 스티치 수를 덧수를 놔야 되겠죠. 아마 덧수 놓는 거는 뭐 맨 마지막에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완성하는 게 목표니까 빨리 완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할까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뜨고 있는 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끼 베스트를 뜨고 있어요. 이것도 아가일 무늬가 들어갈 거고요. 근데 뒷판은 무늬 넣는 거 세로 배색하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뒷판은 그냥 이 민자로 할 거고요. 근데 대신에 실이 이게 트위드 실이고 막 이래서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냥 그 무늬 안 넣고 민자로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도안에는 밑에 고무단이 이제 있는데 고무단 뜨는 게 또 꾀가 나서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언젠가 제가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 가터 무늬 정말 싫어한다고. 근데 가터로 했습니다.
특히나 이 아랫단 이거 갖다 놓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별로 안 이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가터를 넣네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뭐 좋다 싫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고무단 안 넣고 이렇게 가터뜨기를 해서 넣어봤습니다. 세상 쉬운 거예요. 글쎄 이거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뜨면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목선이랑 뭐 그 저기 아몰이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가터뜨기로 하려고요. 고무단 안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입는 게 아니고 베스트 조끼예요. 조끼 앞에 이제 그게 있어서 단추 구멍도 안 내고 그냥 가터뜨기로 해서 할 거고 하니까 그냥 네, 덮어씌워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이게 지금 한 볼이에요. 한 볼 뜨니까 한 요 정도 나오네요. 근데 요 정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센치로 말을 해야 돼. 요 정도라고 하면 안 되고 센치 잴 때는 편편한 바닥에다가 재야 되는데 한 20cm 나오네요. 그래서 아무튼 요것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뜨고 있는 거 하나 이제 양말입니다. 제가 죽어도 난 양말은 안 뜨겠다 그러는데 양말을 뜨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참 또 막 사람이 이럴 줄 알았나 장갑 바늘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영상에서 장갑 바늘 샀다고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요거 시니트 장갑 바늘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거 산지 얼마 안 돼서 또 제가 이렇게 얘가 이 케이스가 너무 헐거워요. 이거 봐. 이게 막 삐져나오고 이게 너무 헐거워. 처음에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사긴 샀는데 보니까 이게 미리가 제일 굵은 게 4.5mm인가 뭐 이래요. 양말이나 장갑은 이거 4.5 이상으로는 잘 쓰진 않나 봐요. 아무튼 요거 그래서 모자 뜨고 할 때는 별로 소용이 없고 진짜 장갑이나 양말 뜰 때만 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장갑도 하나 뜨긴 떠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장갑은 또 뭘로 할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얘는 아직 시작은 못했고요. 요거 둥근 코 만들어 가지고 이게 발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갈 것 같죠. 손도 겨우 들어가는데 이게 발은 발목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내 발 뒤꿈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니트는 어차피 늘어나니까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발 뒤꿈치가 뭐 이렇게 늘어나니까 들어가려나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요걸로 해서 양말 네, 도안에 나와 있는 대로 양말을 뜨고 있습니다. 요 정도도 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일단 캐스트온은 했기 때문에 네, 양말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 보니까 코바늘이 이제 2주 남았대요. 2주. 그래서 2주 남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금 막 숙제를 하고 있어요. 얘도 지금 다리미질을 해야 돼요. 스팀 다리미를 줘서 얘도 뭐 게이지를 내고 해서 이제 붙여서 다시 또 떠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 스와치를 뜨고 얘를 여기다 붙이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래요. 붙이는 게 아니고 그렇대요. 아무튼 그 와중에 저 완성된 거 하나 자랑해도 될까요, 여러분? 그 와중에 제가 이거 빨간색 코바늘 니트 스웨트 프로버를 하나 완성을 했어요. 이거 참 이쁩니다. 이쁜데 이거는 제 사이즈로 떠서 저한테만 맞아요. 이거 조카 한 번 입혀봤는데 조카는 확실히 이 품위랑 뭐 이런 게 좀 너무 커서 이 목이 너무 커가지고 초등학생이라 맞으면 그냥 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거 입어볼까요 지금?
한번 입고 사진 찍어볼까요, 여러분? 잠시만요. 네, 뭐 그렇습니다. 뜰 때는 참 힘들게 떴는데 이게 입어보니까 이 검정색 옷보다는 흰색이 더 빛이 나는 그런 빨강인 것 같아요. 검정색 내복을 입어가지고 검정색 내복 위에는 조금 안 어울리는데 맨살에 입긴 좀 그런데 아무튼 뭐 여러모로 사이즈가 아쉽긴 합니다. 제가 이제 꾀를 써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거를 빨리 끝내고자 허리도 짤뚱 팔도 짤뚱 이렇게 했거든요. 짰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고 그냥 그렇네요. 아, 이것도 바늘이 빠져버렸네. 그리고 저는 이제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갔다 오니까 내가 언제 거기 갔다 왔나 싶은 게 별로 이제 거기 갔다 온 사진도 별로 안 보고 싶고 왜 그러죠? 그냥 그래요. 이거 마저 떠야 되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게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 끝내고 또 얘기를 일단은 해볼게요. 이거를 안 하다 말고 중간에 이렇게 놔두면 코가 늘어나기도 하고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헷갈려요. 제가 아까 이거를 뜨다가 막 졸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저기 시골집에 잠깐 가서 배추 확인하고 네, 저희 이제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희 엄마 아빠가 키우시는 배추와 갓과 무가 있어요. 김장거리죠. 얼었을까봐 지금 두 분이 어디 가셔가지고 대신 가서 동사를 확인하고 물 한번 주고 간 김에 저도 제가 이제 여행 갔다 오고 하느라고 그 구근을 미처 다 심지를 못했어요. 봄에 필 꽃들을. 그래서 오늘 은방울꽃이랑 튤립 구근을 심고 왔습니다. 이제 겨울 되기 전에 땅 얼기 전에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땅은 춥지만 땅은 아직 안 얼어서 오늘 심고 물 주고 그러고 왔어요. 사실은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좀 저는 좀 오늘 늦게 올 생각으로 영상도 좀 찍고 하려고 좀 챙겨 갔었는데 또 남편이 또 그 테니스 약속이 있다 그래가지고 일찍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저희가 항상 들르는 밥집이 있어요. 그 팔당 쪽 보시면 팔당에 이제 그 길 아세요? 그 스타벅스도 있고 막 한데 거기 보면은 좀 유명한 음식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개성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종종 거기를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개성집에 가서 그 오이소박이 국수랑 녹두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거기 가서 음식을 먹는데 거기 이제 서빙 해주시는 분이 말을 너무 예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말만 들어도 녹두전이 딱 나오는데 아주 맛있는 녹두전이 나왔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녹두전이 맨날은 아니지만 거의 주말마다 가서 먹는 녹두전이긴 하지만 오늘 왠지 진짜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김치가 나오는데 백김치랑 빨간색 김치가 나오는데 빨간색 김치는 이제 자기가 셀프로 리필을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김치는 갖다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백김치를 근데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김치를 다 먹고 하나 더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갖다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저희가 더 고맙죠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이 같은 말이더라도 이렇게 예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받는 사람도 기분이 너무 좋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또 방송에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말하는 거 돈 드는 일 아닌데 이왕이면 예쁘게 말해서 상대방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막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할 때 거기 사장님 계셨으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저기 홀에 계신 분 너무 말씀을 좋게 해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네, 그냥 계산만 하고 나왔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참 오늘도 또 느꼈어요. 말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이 기분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 싶. 그래서 제가 가끔씩 보는 어떤 부부가 여행하는 그런 컨셉의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 것도 보면 이렇게 부인이 말을 진짜 이쁘게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저게 바로 센스 있게 애교 있게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상대방이 항상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에 약간 좀 피곤함을 좀 느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 저는 좀 말을 이렇게 툭툭 내뱉는 편이라서 그것 때문에 초창기에 남편이랑도 많이 싸웠었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하니까 이렇게 나긋나긋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지만, 실제 남편한테는, 지난번에 영상 보셨으면 조금 뉘앙스를 아실 거예요. 저는 말 이렇게 툭툭 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편이긴 한데, 그래도 네. 그래서 제가 신혼 초에는 막 남편이 막 나는 네 알바가 아니야, 알바생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싸우기도 했었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은 그 아까 음식점 갔다 오면서 서빙해 주시는 분 말 한마디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내일 그 지도원 수업이 있어서 숙제를 해 가야 돼요. 제가 이거 숙제를 한 3번 하는 것 같아요. 3번째. 계속 그게 게이지가 잘 안 나오고 막 그래서 지난주에 풀러서 다시 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 뜹니다. 3번째.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이런 거 프루시오 뭐 이런 거 뭐 다시 뜨고 막 이런 걸로 열받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뭐 잘못 떴구나, 다시 떠야 되는구나 뭐 이러면서 또 다시 뜹니다. 그냥 그렇게. 아, 여러분 계속 처음부터 옆에 있었는데 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코바늘이에요. 코바늘 강사과 튜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치마 스커트 쭉 내려가야 되고, 여기 모티브를 다 연결했고, 여기도 약간 엣지 하나 돌려야 되는데 아직 안 돌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저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수업하는 게 지금 2주밖에 안 남아서 얘도 좀 급하긴 합니다. 급하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겠죠. 급하긴 한데 일단 내일 게 더 급하기 때문에 일단 내일 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와, 오늘 이 낙엽 한번 다 쓸어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너무 좁아서 안 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잘 자랐네. 이건 빛이 없어요, 안 자라는 것 같아. 그치? 옮기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쌤 가디건은 가디건이 메인이야. 아 진짜? 그러게. 이런 사진도 진짜 잘 찍는 분들은 너무 이쁘게 잘 찍어. 여기 이런 거 잘한다, 그치? 예쁘게. 사진 잘 나와. 진짜 잘 나와. 아우 어떻게 저렇게 생겼네. 자랑해야 되겠네. 선배님이 와주셔서 사주셨다고 자랑해야 되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노메이드입니다. 지금 밤 12시가 넘었는데 저는 요거 실정리하려고 영상을 켰어요. 왜냐면 더 이상 유튜브 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누군가가 이렇게 뜨개 라이브 같은 거 해주면 너무 좋겠다. 같이 라이브 참여하면서 얘기 들으면서 하면 너무 좋겠다. 막 그런 생각했는데, 이 야심한 밤에 뜨개 라이브 해주시는 분은 당연히 없을 테고 저 혼자 떠들까 막 이러다가
네, 저 혼자 떠들려고요. 그래서 라이브를 제가 하면 되는데 제가 하기에는 또 막 영상 키고 뭐 제목 작성하고 막 카메라 조정하고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야심한 밤이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영상 찍어서 올리려고요. 저는 이게 뜨기에도 참 좋은데 이 실 정리하는 것도 참 저한테는 힐링이에요. 물론 이 실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보고과정 수업을 들으면 실 정리하는 것도 배워요. 실 정리를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이런 세로배색 같은 경우는 그 책의 교과서에 실 정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그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것대로 하긴 하지만 대충, 네, 저는 대충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이 실 정리하는 시간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참 소중한 시간이기도 해요. 실 정리하면서 그냥 이거 정리하면서 이 정리해 나가는 그런 기분이 좋습니다. 시작과 끝이 다른 그 느낌? 청소 전과 청소 후의 느낌이랄까? 비포 애프터?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좋습니다. 지금 이거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래서 요거 스팀 다리미질 하기 전에 실 정리를 먼저 딱 하고 싶어서 실 정리를 그냥 어쨌든 요 세로 배색 요 다이아몬드 모양대로만 껴주면 다림질 하면은 얘네가 착 붙을 것 같아요. 펠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야. 라이브 때 이렇게 막 카메라가 뒤로 자빠진다든지 막 이럴까봐. 그죠? 네. 카메라가 2번 앞으로 자빠졌는데 라이브 때 이러면 큰 사고인데 이 방송 때는 제가 컷 편집을 하면 되니까 영상에서는.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이었고요. 저 오늘 학원 다녀왔습니다. 학원 다녀왔고요. 오늘 오랜만에 저희 그 구독자이시기도 하고 제가 다니고 있는 뜨개 학원의 선배이시기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밥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네, 누군가한테 밥을 얻어먹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게 누군가가 나한테 밥을 사준다, 그 밥을 얻어먹는다는 거는 참 기분 좋아요.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한번 얻어먹으면 또 내가 사야죠. 공짜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처음에 이제 얻어먹을 땐 참 기분이 좋고 멀리서까지 오셔가지고 일부러 만나서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밥을 사주시고 가셨어요. 힘내라고 하시면서 특이학원 다니는 거 힘드니까 힘내라면서 밥을 사주시고 가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막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역시 나도 저렇게 멋지게 나이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예쁘게 직접 뜨신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것도 참 보기 좋았고 부럽기도 하고, 왜냐면 저는 지금 뭐 그런 걸 떠서 입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혼자 바쁜 척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바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바쁘고 좀 요즘에 완전 무슨 온 신경이 지금 다 뜨개에 가 있어요 진짜. 좀 있으면 기말고사 기간인데 학교는 완전 막 반포기 상태예요. 중간고사는 다 잘 봤는데.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뜨개 하는 사람들은 만나서 뜨개 얘기하고 막 이러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학원 얘기도 듣고 다른 학원이 어떤지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학원 다들 공방 다니시고 뭐 학원 다니시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혼자서 그냥 뜨개 도안으로 뜨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거 다 각자의 취향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선택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학원을 선택을 한 거고 저 같은 사람은 그 독학을 잘 못하는 사람 혼자서 그러니까 내 자신을 못 믿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배워야지 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학원을 다닌 거고 학원이나 공방 같은 거 다니지 않아도 뜨개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뜨개를 하면 공방을 다녀야 되나 학원을 다녀야 되나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뜨개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확실히 딱 알고 계시면 갖고 계시면 그게 더 확실히 알게 되죠. 단순히 취미로 한다 그러면 저는 학원 추천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에요. 난 그냥 재밌게 즐겁게 예쁜 도안으로 뜨개 하고 싶어 이러면은 진짜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뜨개를 난 처음에 그냥 취미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재밌고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고 나아가서는 뭐 공방이나 아니면은 뭔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이런 생각 갖고 계신다면 저는 학원 추천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만약에 뭐 조금 젊으신 분 말고 어리신 분 어린 분이 이제 뜨개 취미를 갖고 시작하신다고 하면 뭐 이왕 하는 거 좀 배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젊은 사람 말고 어린 친구들은 좀 해놓으면 뭔가 생각의 이 확장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뜨개를 배워두면 편물에 대한 이해나 옷에 대한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꼭 나중에 이 뜨개만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될 것 같아서 학원 다녀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아직 우리나라가 막 발전된 게 아니니까 좀 이 뜨개 산업을 발전시킬 만한 인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 핀란드를 갔다 왔잖아요. 독일이랑 핀란드에 이제 그 뜨개 샵을 가보면 일본 게 참 많습니다. 의외로 일본이 진짜 이 뜨개 쪽도 많이 앞서 나간 거죠. 그 심지어 핀란드 갔는데 뜨개 바늘은 다 시니트 거가 진짜 물건이 많더라고요. 뭐 그쪽에서 영업을 잘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니트 바늘 진짜 많았고요. 뭐 니트 프로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 시니트 거였고 그 다음에 그 노로실도 많았어요. 일본의 노로실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좋아라 하는 그런 실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참 의문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지 이제 일본에서 넘어와서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가까워져서 친근해져서 유명해진 건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사거 실은 제가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고 심지어 취급하는 독일의 두 샵에서는 거의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핀란드에서도 완전 구석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실들은 막 신상 컬러가 그냥 척척척척 배치되어 있는데 그 이사고 실은 막 구석에 처박혀서 좀 되게 좀 실이 오래된 듯한 그런 느낌. 물론 뭐 취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덴마크 실이고 막 이러니까 핀란드 가면 많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그 산네스간이 그렇게 저렴한 실인지 가서 알았습니다. 그 산네스간 실이 그래도 제일 저렴했던 것 같아요. 실가게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저 실 있잖아요. 저 실. 저거 손염색 실. 손염색 실은 뭐 거기서도 인기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그렇더라고요. 제일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벌써 생각이 안 나요. 여행 갔다 온 지가 얼마인데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이 제가 지금 끝나고 한국 오자마자 지금 여행 갔다 오느라고 학원을 2주씩 빠졌거든요. 두 번씩 코바늘도 그렇고 대바늘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업을 빠지니까 그거 따라가려니까 지금 제가 너무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 수업 뭐 이게 보강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빠지면 빠진 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업할 때 2주 동안 빠졌던 거를 이제 뒤따라가려니까 저 혼자 막 허덕허덕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해서 끝났는데 이제 그걸 뒤늦게 막 선생님한테 막 물어가면서 막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거 하려니까. 그래서 정말 한국 오자마자 한 이틀은 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헤맸고요. 졸려가지고 잠이 계속 와가지고 조금 헤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이 뜨개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도 좀 그렇죠. 요즘에 진짜 하루 왼종일 뜨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문어발이 많은 이유가 그 입문과정 끝나고 그 작품집이라는 책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작품집에 15작품이 있나? 20작품이 있나?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거의 한 15작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까 한 거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에 더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 작품집에 나와 있는 거고요. 케이프, 작품집에 나와 있는 게 케이프랑 뭐 베스트 조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장갑, 양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과정 배우신 분들은 입문 그 뒤쪽에 작품집에서 다 하셨을 법한 그런 것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지금 지도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왜 배우냐 면, 그쵸, 제가 지금 지도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입문에 있는 작품집을 배울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교수법을 배우고 있어요. 수업을 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을 둬서 수업을 이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업 듣는 분들이 대부분 다 강사분들이 듣고 계세요. 저희 학원의 강사분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강사분들이랑 수업을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일 실력이 딸리는 학생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강사분들 이미 다 지도원 이상인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어서 선생님께서 가르칠 때, 그러니까 그 수준별로 만약에 뭐 입문을 이제 끝낸 사람이 이거를 배운다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대부분 지금 수업 듣고 계시는 분들이 다 지도원 이상인 분들이고 강사분들이시니까 저희는 또 배울 때 그 입문 수준으로 배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 수준에 맞는 마감법을 배우려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 이게 뜨개를 뜨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치?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뜰 수가 있죠.
뜨개를 조금만 해보시면 뭐 말이 세로 배색이 어렵다 하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좀 귀찮을 뿐인 거죠. 어려운 건 아닌데 귀찮은 거죠. 그래서 뜨는 거는 누구나 다 쉽게 뜰 수가 있는데 특히나 뭐 입문 그 보호과정 입문만 하셔도 누구나 다 뜨실 수 있는 건데 이 마감하는 거 있죠. 마무리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난이도별로 있다. 쉽게 하려면 또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어렵게 하려면 또 어렵게 어렵게가 아니라 좀 더 완성도 있게 마감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가고 있는 건데 어려워요. 그래서 막 저희도 수업 들으면서 이게 입문 코스가 맞아? 막 이러면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선생님들도 어려워하시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수업도 다음 주면 끝이에요. 벌써. 그래서 작품을 거의 다 완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못했으니까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 코바늘 강사과 있잖아요. 그것도 2주 남았더라고요. 제가 2주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막 지금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와중인데 그것도 2주 남았대요. 그러니까 바쁜 거죠. 지금 제가 작품을 이제 하나를 튜닉을 떠야 되는데 그거 아직 소매 도안 그거 그리지도 않아가지고 무늬를 그리지도 않아가지고 마음이 엄청 급합니다. 지금 요즘에. 이 와중에 이거 하면서 틀리지나 말아야 될 텐데 틀리면 난감하죠. 근데 뭐 틀리는 건 틀리는 거고 저는 뭐 풀르라고요. 풀르고 초월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되게 잘 틀리거든요. 수업할 때 수업 받는 거 그런 거 항상 저는 단 한 번도 안 틀리고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입문을 제일 잘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입문은 선생님이 너무 옆에서 다 알려주셔가지고 입문은 틀릴 게 없었어요. 입문은 옆에 선생님이 딱 버티고 계셔가지고 딱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입문은 뭐 틀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면 선생님 다 알려주시고 막 다 해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 뜨개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입문 때는 선생님이 칭찬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잘한다면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너무 잘해. 월등히 너무 잘한다면서 막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막 자신감에 차서 나 좀 뜨개에 소질이 있나 보네 내가. 제가 그런 줄 알고 이제 강사과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이거 웬걸 뭐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나누기를 왜 하는 거야 갑자기? 나머지에다가 더하기를 왜 하는 거야? 막 이 완전 완전 헤맸죠. 그래서 그 강사과 때는 뭐를 하나를 완벽하게 혼자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 수업 때마다 풀었어요. 수업 때마다 검사받고 풀고 막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내가 틀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헤맸던 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헤매는 거였죠. 내가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막 헤매는 거예요.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해서 강사가 헤매다 보니까 강사과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도원 딱 들어가니까 그때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강사과에서 안 틀려냐? 그건 아니죠. 또 틀리죠.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 강사과에서는 이제 제도 같은 거를 할 때 문제가 뭐냐면 그 경사 부분이나 곡선 부분 있죠. 그런 거를 다 모눈으로 그림을 그려요. 내 게이지에 맞게 모눈을 그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왜 그런 도안 차트 같은 거 보면 모눈 위에 차트가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눈의 그 차트 네모 칸을 내 게이지에 맞춰서 그 칸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뭐 엄청 틀려가지고
제가 막 그 모는 종이를 막 어떤 작품은 그 모눈을 한 3번은 그린 적이 있어요. 3번. 뜨개 프루시오가 아니라 그 도안 그리는 거를. 말도 마세요. 저는 뭐 뜨개도 잘 못하지만 처음에 이제 그런 거 제도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제도를 제대로 안 하면 뜨개도 다 엉망이 된다는 거를 강사과 때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도가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알고 이제 지도원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뭐 네, 잘못되면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뜨개를 뜨는데 뭔가 게이지가 안 맞아. 내가 처음에 계산한 거랑 안 맞아. 그러면 다시 게이지 재가지고 도안 다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때 뒤늦게 안 하려면 처음에 그냥 틀리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이라도 여기 틀린 거를 알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뭐 다 떴는데 게이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적도 있어서 다시 풀르고 앞판 풀르고 다시 뜬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프로쇼가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틀리면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는 하도 자주 하니까 이게 헤매는 일이 없어요. 잘 안 헤매요. 좀 덜 헤매죠. 처음보다는. 그리고 기억도 더 잘 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저는 그 막 프루시오 하고 막 자꾸 틀리고 그러는 거를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또 배우는 과정이니까 틀리는 게 또 당연하고 틀려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거.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 지난주인가 엄마 머리 한다고 엄마 미용실 데려다 준다고 운전하고 가는데 단풍잎이 노란 단풍잎이 그냥 바람 부니까 노란 게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랑 나랑 아유 단풍 저거 은행나무 단풍 떨어진다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수업 끝나고 교실 끝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나 운동장 밖에 있었나 보다. 밖에 있는데 가을이었어요. 이맘때쯤에. 근데 저희 그 교실 들어가는 입구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바람 부니까 그 은행나무가 바람에 날리면서 이 은행나무 잎이 막 후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찌나 보고 웃긴지 친구들이랑 그 나뭇잎 떨어지는 거 보면서 막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 선생님이 참 좋을 때다. 저 떨어지는 나뭇잎 보고도 그렇게 웃음이 나냐면서 저희한테 웃을 일이 많아서 좋겠다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그게 또 웃긴 거예요. 그냥 또 미친 듯이 막 웃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제 참 선생님 말대로 나이 들어갈수록 그런 감흥들이 떨어져요. 진짜.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핀란드를 갔다 와도 그렇게 옛날만큼 감흥이 참 뭔가 유럽을 가고 북유럽인데 내 생애 첫 북유럽인데 뭔가 막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좀 흥분하면서 막 내가 거기 갔는데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만나도 갔다 왔는데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없어. 뭐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뭐 다 똑같죠. 뭐 안 그래요? 추우면 두꺼운 옷 입고 더우면 얇은 옷 입고 배고프면 밥 먹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죠 뭐. 근데 그건 있었어요. 제가 그 유럽 가기 전에 계속 그 감기 때문에 그놈의 감기는 왜 이렇게 걸리는지 진짜 가기 전에 코가 계속 막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코 막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머리도 좀 아프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여행 가는데 또 밤새 코 막히면 어떡하지? 막 추울까봐, 추우면 또 더 감기 걸리고 막 이럴까봐 제가 막 전기장판 막 이런 거 챙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막 그 핫팩 붙이는 핫팩도 막 비행기 안에서 막 붙이고 있고 막 감기 더 심해질까봐. 아프면은 뭐 여행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약도 막 챙겨가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정말 아프면 독일 약국 가가지고 약 사 먹고 해야 되겠다 막 그게 막 생각을 하고 갔는데 웬걸 처음에 독일에도 약간 감기 기운이 그래도 좀 있는가 싶었는데 이게 막 핀란드 넘어가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핀란드는 마스크도 안 써요. 아예 애초에 코로나가 아예 없었던 나라처럼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실내 당연히 실내도 물론 비행기 안에서도 뭐 바깥에서는 뭐 당연하고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질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살짝 걱정됐던 건 핀란드 때가 조금 살짝 추웠거든요. 찬바람 불고 막 비 오고 찬바람 불고 막 이랬었어요. 스산한 날씨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밖에 돌아다니다가 찬바람 좀 맞고 좀 내가 춥다라고 느끼면 100% 감기 걸리거든요. 근데 핀란드에서는 제가 맨날 돌아다녔잖아요, 밖에. 감기가 싹 없어진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게 막 달고 다녔던 그 감기가. 그 생각해보니까 핀란드에서는 뭐 감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코 막힌 적도 없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오자마자 갑자기 막 몸살에 막 춥고 막 오한 막 그런 식으로 막 갑자기 코 막히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처음에는 코로나 걸린 줄 알고 어떡하지 또 코로나 걸리면 학원을 또 못 가는데 막 이래가지고 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보건소를 갔단 말이죠. 그 해외 입국자는 1일까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PCR 검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냥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아닌 거고 그냥 감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감기를 이겨보겠어 막 이러면서 비타민 막 먹고 비타민 D, 비타민 C 막 복용하고 그랬죠. 근데도 이제 그게 처음에는 조금 나아질 것 같이 막 그래서 좀 괜찮아졌었어요. 괜찮아져가지고 네, 뭐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말에 또 머리가 아주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거 좀 불길한데 막 이랬다가 이제 새벽 되면 코 막히고 그러니까 잠잘 때 밤 되면 코 막히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콧물 줄줄 흐르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오늘 아까 이제 이비인후과를 갔죠.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최근에 뭐 환경이 변하거나 뭐 그런 거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 환경이 변한 거라고 뭐 뜨개질밖에 없죠. 뜨개 하는 거 얘기했더니 뭐 알러지 같은 거 같다. 감기도 있는데 알러지도 있는 거 같다. 그래가지고 약 처방받고 저한테 뜨개 하거나 집 청소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마스크 쓰고 하고 창문도 미세먼지 심할 땐 창문 열지 말고 습도는 55% 정도 유지하시고 공기청정기 늘 사용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러지약이랑 감기약을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병원 처방비가 올랐나요? 예전에는 병원 갔다 오면은 진료비를 뭐 2-3천 원 정도 낸 것 같은데 오늘은 6천 원 넘게 7천 원인가 6천 원 냈던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저는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오자마자 다시 다 감기 기운이 생겨가지고 나는 핀란드에 좀 맞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나라에서 못 살고 아무래도 핀란드 가서 살아야 되겠는데 막 그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막 오자마자 방에 막 먼지 닦고 막 그랬습니다. 창문 열고 오늘 그래도 미세먼지나 뭐 이런 거 대기질은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저녁에 오자마자 막 먼지 닦고 창문 열고 빨래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잠잘 때 가습기는 틀어야 되겠어요. 그런 것도 좋아요. 가습기 대신에 솔방울 같은 거 주워다가 물 담아놓고 뭐 그러면 그것도 좋더라고요. 숯도 좋고 숯도 좋아요. 숯도 집에 숯을 갖다 놓을까? 저희 그 시골집에 숯이 많은데 그 숯을 갖다 놓을까? 숯은 약간 항균 작용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집에 숯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물 부어 놓고 막 저희 집엔 있었는데 그래 숯을 갖다 놓을까 보다. 그래서 숯에다가 물을 항상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치울 게 너무 많아요. 집을 좀 깨끗하게 좀 정리가 아니라 그냥 싹 다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미니멀 라이프 막 이런 영상을 하나 봤는데 와, 그 집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거실에 소파 하나, TV 하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가구가 아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대요. 진짜. 근데 저는 못 버려요. 책도 버리려고 했다가도 그 책 한 권 한 권 다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책을 그냥 충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이 막 다 생각이 나니까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마찬가지. 제가 옷도 못 버린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그리고 뭐 이렇게 비싸게 산 옷들은 못 버리겠어요. 어떻게 버려요? 그냥 다 끌어안고 있는 거죠. 안 입어도 끌어안고 있어. 살 빼면 입어야지 하는데 뭐 살 절대 안 빠지죠. 살도 빼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뭐 한약 살 이런 거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검색해 보니까는 그 한약인 것 같아요. 환으로 된 거. 근데 그분은 살을 많이 빼셨나 보죠. 그거 먹고 안 먹고 움직이면 살 빠지는 건데 제가 그래도 그때 핀란드 가기 전에는 좀 운동하고 아침에 걷고 한강 걷고 막 이래서 몸무게 체중 관리를 조금 했었는데 여행 가서 맨날 맥주 먹고 막 이래가지고 도로아미타불.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건 여행 다녀오자마자 저희 엄마 생신이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모이면 끝장나게 먹거든요. 진짜 잘 먹어요. 저희 가족들은 와, 이걸 어떻게 다 먹어? 하는데 보면은 이제 다 빈 접시. 그래가지고 엄마 생신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식구들이 다들 막 다 3kg씩 쪘대요. 하루 만에. 잘 먹어요. 저희 식구들은 다 잘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여행 갔다 오면 막 초콜릿 같은 거 막 사서 살 게 또 초콜릿밖에 없고 막 이러니까 과자나 막 이런 거 선물 주고 하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참 그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정말 깜놀이에요. 깜놀. 그래가지고 그게 참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정말 내가 한국에서 사서 주나 거기서 사서 주나 가방 물론 뭐 선물이니까 기분상 좋긴 한데 그게 저는 이제 없겠지 그러고 생각하고 왔는데 다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이나 뭐 이런 것도 참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막 신기하고 막 어머나 이런 게 있어 막 진짜 맛있다 막 이러는데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도 뭐 웬만한 거 다 있고 뭐 빵, 커피 뭐 이런 거 우리나라 맛없는 데가 있나요? 다 맛있죠. 그쵸? 커피 우리나라 지지 않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커피 소비량도 그렇고 핀란드가 아무리 세계 1위라고 하지만 그 커피 맛이랑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또 우리나라가 뭐 하나 시작하면 또 끝장내게 잘 하잖아요. 끝까지.
그 커피가 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커피가 헤이즐넛 커피라고 해가지고 향 커피 있죠. 그게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블랙 커피인데 마시면 이게 향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거를 헤이즐넛 커피를 마셨을 때 참 실망을 했죠. 향은 맡으면 너무 맛있는데 마시면은 그냥 블랙 커피야. 그래서 이게 뭐야 막 이랬는데 그때는 다 헤이즐넛 커피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막. 근데 지금 보세요 막. 와, 세계적인 바리스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리스타 그런 대회 가면 1등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원두도 좋은 거 얼마나 많이 수입해요. 그 베이킹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마카롱도 우리나라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꽃 수업할 때 저희 이제 학생이 그 프랑스에서 공부해갖고 오셔가지고 최근에 좀 문제된 그 회사 다니시는 분이 이제 오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마카롱이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이유가 그 습도? 습하면 안 되고 밀가루도 그렇고 밀가루는 안 들어가는구나. 근데 아무튼 그런 거에 온도 습도 막 이런 거에 맞춰서 하면 우리나라에서 안 될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마카롱 하면 또 뚱카롱 뭐 이런 거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 거는 프랑스 사람들도 신기하던데.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하나 시작해서 보면은 정말 시작했다 하면 잘하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 여행지 중에서 그냥 잊혀지지 않는 또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거기에요. 미국이에요. 미국 사실은. 미국의 시애틀하고 포틀랜드는 정말 계속 생각이 나고요. 거기는 제가 2019년도에 다녀온 거거든요. 그 코로나 바로 직전 12월 달에. 물론 이게 연말에 가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더 좋았나? 근데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딜 가든 자꾸 막 그 포틀랜드의 그런 분위기가 막 생각이 나고, 네, 그래요. 네, 거기도 참 맥주랑 커피 맛이 좋긴 했지만 맥주는 역시 독일이다. 맥주는 독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 쾰른의 그 쾰시 맥주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수입이 안 되는 거지? 진짜 맛있었던데. 수입이 됐겠죠. 어딘가에 하고 있겠죠. 제가 못 찾은 것 뿐이겠죠, 아마 수입 될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 우리나라에 없는 게 없으니까. 포틀랜드는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 들어요, 진짜. 미국 같은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좀 위험하고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가지고 남편이랑 거기를 이렇게 막 다 걸어 다녔거든요. 포틀랜드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도 거기는 가면은 무지가 있었어요. 무인양품은 정말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항상 다 있는 것 같아요. 유니클로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은 삼성이야말로 또 어느 나라 가면 어디 나라를 가든 그 전광판에 삼성 광고가 항상 있는데 주식은 왜 안 오르는 걸까요? 주식은 왜 안 오르는 거죠, 진짜? 나 진짜 지금 59,000원이에요. 59,000원. 지금 월요일날 물타기 하려고 지금 물타기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진짜. 짜잔, 실정리 끝났습니다. 요거 이제 얘도 실정리 다 했어요. 여기. 이제 이거를 스팀 다림질 한 다음에 여기 옆선을 이어줄 거예요. 여기 옆선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고 목에 코를 주워가지고 목폴라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입는 거예요. 케이프.
케이프가 따뜻합니다, 여러분. 케이프가 언제 좋냐면요, 사무실에서 일할 때 저는 참 좋더라고요. 예전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거 케이프 두르고서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일했던 데는 좀 추웠어가지고, 요즘엔 또 눈치 보여가지고 또 난방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 두르고 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할 때, 왜냐면 케이프는 이게 길게 쳐지는 게 아니고, 아이고, 가슴선에서 똑 떨어지니까 이 팔은 또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드 치거나 뭐 일하거나 이럴 땐 전혀 뭐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따뜻하고, 가디건은 뭔가 하나를 더 입거나 막 이러면 겨드랑이나 이런 데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뭘 입는 게 아니고 싹 걸치는 거라서 이거 너무 괜찮아요, 케이프. 그리고 제가 숄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숄이 있어도 잘 쓰질 않았는데, 이번에 여행 갈 때 보니까 아침에 조식 먹으러 갈 때 숄 하나, 이런 티셔츠, 얇은 티셔츠 하나 입고 숄 하나 촥 걸치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럴 때 숄을 두르면 참 좋구나. 그리고 제가 올 때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의 여주인공 이름을 제가 기억할 리가 없죠. 근데 아무튼 그 여주인공이 옷을 입는데, 그분이 이제 그 작가로 라이팅하는 그 작가로 나왔는데, 옷 코디를 어떻게 했냐면 항상 그 속에는 검정색 옷을 입는 거예요. 드레시한 거, 뭐 타이트한 거, 뭐 티셔츠건 뭐건 다 검정색을 입는데, 대신에 숄을 두르거나 머플러를 한다거나, 그런 다음에 브로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속에 어떤 검정색 옷을 입더라도 숄을 한번 두르는 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 보고, 아, 저렇게 숄을 활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일단 저는 오늘 밤 그래도 이거 다 끝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이렇게 해서 스팀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자러 갈게요.